일단은 지난 5월 8일에 나와 주셨을 때도 그렇고 한 2주 동안의 흐름을 봤을 때도 그렇고 파생 시장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뭐 선물 시장의 움직임에 따라서 외국인들의 매도 매수가 결정이 되는 국내 시장 흔들리고 있는데요. 5월 15일에 CPI 결과를 보고 좀 움직여 보자라는 말씀도 주셨었는데 5월 16일에 주가 흐름이 시가가 고가였죠. 저가가 급락이 나왔었고요. 시장 흐름 좀 어떻게 해석하고 계십니까? 그 원인이 뭡니까? 원인이요? 예. 삼성전자입니다. 삼성전자 예. 파생 시장에 그래서 삼성전자를 계속 숏을 걸고 있어요. 외국인들이. 네네. 그러면 이제 내일 아침도 삼성전자를 어떻게 하나가 결론이겠죠. 그러니까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를 보고 삼성전자가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봐야 된다 지금 말씀이에요. 계속 눌러요. 네. 그러니까 갈 자리에서 누르니까 삼성전자 연골고리의 밸류체인 소부장도 더 급락하거나 뭐 주가가 힘든 에너지가 나오고 있고 이 그림만 보아도 느낌이 딱 오실 겁니다. 이게 이제 나스닥이에요. 네. 우리 16일 날 이제 CPI 보고 얘네들은 다 긍정적으로 급등을 했어요. 그리고 엔비디아는 제가 이 750불 700치 사갖고 이제 파시라고 그러고 있습니다. 뭐 내일 나오더라도 돌파하더라도 전 팔으라고 하고 돌파했을 때 다른 전략이 더 상대 수익이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요번에 750불의 지지력을 예측한 거는 이날입니다. 전번에 실적 2월 22일 날 실적 발표했을 때가 이때가 750불 치고 나가면서 970불 쌍목 만들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요번에 여기는 지지했어요. 그러면 엔비디아 결과 갖고 시나리오 어떻게 막들 잡잖아요. 말도 많고. 저는 850불 깨는 시나리오가 최악의 시나리오. 최악의 시나리오 먼저 생각해봐요. 네. 아니 나왔는데 좋게 나왔어요. 그런데 컨센서스가 미흡하든지 뭔가 우리 눈높이가 너무 높아진 거예요. 그래갖고 시가가 고가면서 엎어지는 에너지가 나오는 시나리오가 최악의 시나리오. 네. 두 번째 시나리오는 요 쌍봉을 딱 돌파해서 천을 돌파해요. 환호하겠죠. 근데 그 다음부터 안 가는 거예요. 천부터 이게 연속적으로 쫙 가야 되는데 그동안 계속 작년도 발표된 기점에서의 맥점 10월 달 발표 11월짜리는 500불을 돌파 시도하는데 모멘텀이 됐고요. 그 다음에 2월 달은 750불 돌파하는데 모멘텀이 됐어요. 이번에 1000불 돌파하는데 모멘텀이 되더라도 이게 너무 오른 거예요. 그러니까 한계 탄력성 둔화 경제학적 측면에서는 이렇게 눈높이도 너무 높고 그 다음에 그걸 빌미로 차익 실현하거나 오히려 지금 선주 집단에서는 시가고 가면서 여기도 풋옵션 에너지가 좀 세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삼성전자 자꾸 누르는 에너지도 비슷하듯이 이렇게 작동하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요거를 내일 결과를 보고 좋게 나와도 전략은 저는 엔비디아는 이미 매도 전략을 세워드렸습니다. 그리고 이걸 갖고 우리 시장은 삼성전자를 어떻게 하나. 그때 이제 보시죠. 5월 16일 날이 시가 고가 만들면서 선물을 379.8로 움직이면서 여기서 지금 거의 370불 깨는 시점이니까 거의 10포인트까지 공격을 했습니다. 삼성전자가 이때 83,300원 고점 찍고 77,000원까지 조정하는 거와 똑같아요. 네. 그러니까 올라갔고 이 에너지 때문에 콜에서 간단히 얘기해서 500% 와우 했어요. 근데 이게 결제 안 되고 휴지됐습니다. 그날 올려놓고 죽인 것 때문에 오히려 콜은 500~600%가 휴지되고 반대로 푸시 거의 500% 이상 났습니다. 그러니까 올려놓고 죽였다는 얘기예요. 네. 그 중심에 뭐가 있었냐? 삼성전자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시가 상위 종목들 특징 보면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오늘 어떤 점이 저는 체크를 해야 된다고 보면 이게 오늘까지의 선물 위치입니다. 이때 고점 찍고 대신 370은 지지했는데 오늘 장중에는 370도 깼다가 돌려놨습니다. 다행이죠. 370, 380의 중심값 375.
전번에 제가 맥점을 375, 삼성전자 82,000원, 종합주가 2,752 지지가 깨지면 안 된다. 네. 근데 다 저항으로 작동해요. 네. 그러면 오늘 밤에 이제 그 내일 아침에 결과가 딱 나와서 375가 저항에 지지가 되면서 갭으로 가고 그 다음에 삼성전자 요번에 5월 9일이 81,500원입니다. 요거보다 낮아요. 이게 문제예요. 이게 이제 외국인들의 속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저는 좋게 해서 그럼 삼성전자 매도 눌러갖고 선물 밑에서 싸게 사서 나중에 삼성전자 매도한 거 이게 합성된 게 풀리면 어떻게 돼요? 삼성전자 매도된 게 매수가 되면서 밑에 산 거에 선물 매수의 수익 극대화 전략을 하는 게 최고의 전략이에요. 네. 그게 내일 파생시장에서 나오나 볼래요. 그렇게 된다면 삼성전자는 추가 상승의 여력도 있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선물 매수에 극대화하기 위해서 네. 선물 그 삼성전자 매도 친 거를 5% 7%를 땡기면서 삼성전자 손해 되더라도 밑에 레버리지 일으킨 파생의 에너지가 더 크니까 이거에서 수익을 극대화해서 합쳐서 수익을 극대화시키는 전략을 사용하나 볼래요. 지금은 반대로 했어요. 네. 삼성전자를 앞에서 샀는데 뒤에서 때려버려갖고 이거를 삼성전자 죽여버리면서 밑에 수익을 극대화해서 파생 변동성을 이걸 폭탄제적으로 죽여버렸단 말이에요. 그동안 이 반대되는 에너지가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데이터예요. 그 심지어 370만 주, 300만 주 펄이에요. 기본적으로 펄이에요. 그냥 이거를 겨우겨우 막아내는 게 금융투자입니다. 그러니까 77,000원을 지지하고 8만 원이 저항이 아니라 거기서 2,500원짜리를 더 올리는 82,000원 정도까지 가는 에너지가 내일부터 나와야 돼요. 그러면 엔비디아 팔았거나 그 자금으로 우리나라 오셔갖고 삼성 밸류체인 납폭 과다주를 사시는 게 엔비디아 추가 올라가는 수익의 2~3배 나올 거예요. 그 전략을 오히려 권해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SK 하이닉스는 다릅니다. 신고가예요. SK 하이닉스는. 네. 그러니까 엔비디아 발 SK 하이닉스. 그러니까 SK 하이닉스는 요번에 우리가 17만 원 아래에서 산 거를 지금 거의 이제 20만 원, 3천 원 남았습니다. 내일 엔비디아가 치고 나가면 이게 20만 원 돌파하죠. 그때 환호하지 말고 저는 이제 다 파세요라고 그러겠습니다. 엔비디아를 매도하는 것과 같은 맥락인가요? 아, 그쵸. 여기도 상대 수익률을 보시는 게 낫지 않겠나. 네. 20만 원 뚫었어요. 환호하지만 거기서 초과 수익률을 거의 5% 내기도 힘들 것 같아요. 22만 원 가야 10%잖아요. 그러니까 20에서 21만 원 갔다가 또 한 잘못하면 18만 원과 18만 5천원까지 눌러버릴 수도 있어요. 그럴 때 가장 나오는 변수가 뭘까요? 삼성전자 땡기면서 SK하이닉스를 죽이는 시나리오는 뭘까요? HBM 관련해서요? 그쵸. 이제 됐다가 나온 거예요. 승인이 됐다. 그러면 이거 완전히 반대로 옹수시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SK 하이닉스발 갖고 계신 분들은 강할 때 요새는 강할 때 비율로 던지는 게 정답이지 이럴 때 사는 겁니다. 그냥 공포 만들 때. 급락하고 쇼칠 때. 네. 그래서 이제는 SK 하이닉스는 17만 원은 이제 못 볼 것 같습니다. 이제는 18만 원과 18만 5천 원이 이제 매수 21선. 레벨업이 확실히 됐네요. 레벨업이 계속됩니다. 네. 그리고 여기에 대한 가장 큰 악재는 삼성전자가 납품 보도를 냈을 때. 그때가 SK하이닉스의 완전 숏이. 그럴 때는 저는 그제로 나오면 SK하이닉스는 한 15% 변동한다고 봅니다. 그 가격대에서. 그리고 삼성전자는 그 가격대에서 오늘 현대차 같은 꼴이 나는 거예요. 10% 그냥 바로 급등하는 에너지가 나올 것 같습니다. 대표님, 오늘 현대차가 10% 가까이 급등한 거는 어떻게 좀 해석을 해볼 수 있습니까? 일단 현대차에 대한 여러 가지 몇 가지 재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오늘 아침에 저는 매일 그 현대차 그 사이트에 본인들이 하는 뉴스룸이 있거든요. 네. 거기에 요게 보면 7시간 전에 발표된 거 아침에 발표한 겁니다. 그 액트 엑스포 2024 참가하면서 수소 물류, 수소의 에너지를 줬어요. 수소. 그다음에 그동안에 요게 이제 25만 원 돌파하는 모멘텀으로 20일 날 인도에 상장시킬 수 있다.
요 두 가지가 겹쳐갖고 에너지가 좋고 오늘은 주변에 또 수소 연료전지 이게 이제 SOFC라고 그러는데 뭐 SK 이터너스라든지 두산 퓨어셀이라든지 이런 수소 연료전지가 같이 또 뉴스가 이슈화되면서 이게 같은 방향으로 간 거야. 그 호재성 뉴스들이 쏟아졌다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사모펀드가 매수를 해줬어요. 사모펀드 매수가 이 에너지로 갔는데 저는 이 현대차도 보시면 네. 이게 주기가 다릅니다.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랑은 다르다는 말씀이에요. 네, 그러니까 제가 시가상위 종목들은 이 그림을 각자 종목마다 하나의 끈을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요 간단히 해서 까만 거는 삼성전자 고가저가, 빨간 거는 SK하이닉스 고가저가, 그 다음에 뭐 엔솔 고가저가 이거를 그려보시면 이런 그림이 나옵니다. 여기서는 진폭, 삼성전자는 전 10,000원 진폭이라고 봅니다. 6개월 동안 75,000원, 85,000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현대차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와 정반 들어갔어요. 2월 달이 고점입니다. 26만 원. 이걸 오늘 뚫은 겁니다. 네. 그러면 2월 달이니까 거의 3개월 만에 뚫은 거예요. 그런데 바닥은 언제냐? 4월 초입니다. 4월 초. 이때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고점입니다. 그러니까 4월 달까지는 현대차 계속 누르고 그래서 26만 원을 21만 원까지 15%나 마이너스 주면서 삼성전자 올리고 SK 하이닉스 올렸습니다. 지금은 SK 하이닉스는 계속 올리는데 삼성전자는 때려버린 거예요. 그리고 LG그룹 주로 때려버리고 그러면서 삼성전자가 여기 보시면 빨간 색깔입니다. 빨간 색깔 주기. 4월 8일 고점. 4월 22일 날이 19, 22 저점이 똑같습니다. 삼성전자 75,000원, SK하이닉스 167,000원. 여기서 사신 분이 이번에 SK하이닉스 최고 수익률 준 거죠. 이 정도로 만족하시고 때리시고 이거가 내일 엔비디아 와 하갖고 호재 나오면 100% 때린 다음에 그거 갖고 오히려 역발상 전략에 낙폭가다의 ST라든지 HPSP라든지 칩셋 미디어라든지 하나마이카 소부장 종목들 중에 급락한 종목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 들어가시는 게 오히려 낫지 않을까 이런 단순 전략을 세워드립니다. 현대차는요? 현대차를 혹시 오늘 따라가셨거나 앞으로의 흐름이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에게는 저는 잘못 어떤 조언을 따라가신 것 하시겠어요? 같아요. 오늘은. 아, 이것도 30만 원이 벽이에요. 네. 30만 원. 오히려 이제부터는 기아를 올리겠죠. 그러니까 그 상대 속도를 이용하는 전략. 그래서 내가 들어간 시점에서 이 종목이 21만 원에서는 20% 에너지가 나오는데 27만 원에서는 5% 10%도 힘들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돈만 묶이지 마시고 네. 오히려 그 이 상단 하단의 에너지를 이용해서 오히려 하단에 있는 종목이 뭘까? 오히려 여기서는 이 하늘 색깔이 엔솔입니다. LG에너지 솔루션. 저는 얘가 35만 원을 붕괴하면 얘를 오히려 역발상 전략으로 사겠습니다. 마치 애플 160불 바닥일 때 LG 이노텍 18만 원 바닥 때 사신 분이 이번에 23, 4만 원 에너지 나왔듯이 이거는 테슬라 보시죠. 테슬라. 그래서 35만 원, 45만 원 박스에 40만 원 넘어가면 때려도 요게 그나마 15% 시가상위 종목들은 요새 10에서 15%는 대단한 에너지로 봐셔야 돼요. 그런 에너지로 이런 롱숏을 이용하시는 게 어떻겠나 이렇게 진단을 해드리고 그러니까 싶네요. 간밤에 테슬라의 주가도 6%나 급등을 보였는데 테슬라의 주가가 조금 더 위쪽으로 방향을 열고 있으니까 LG엔솔이 지금 상태에서는 위쪽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크다고 보시는 거예요? 이제 테슬라 갈 때 같이 갈 수 있는 게 통신, 그 다음에 우주청 관련된 거, 스타렉스 뭐 여러 가지. 네. 그 다음에 가장 좋은 게 2차 전지. 2차 전지 조절. 그러면 여러분들이 제가 이럴 때 그 매매하는 그 척도가 하나 있거든요. 여러분들도 똑같이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X축에 인버스 곱 넣고요. Y축에 레버리지 넣고 여기다가 엔솔 넣거나 삼성 내가 매수하고자 하는 걸 넣는 거예요. 네. 그러면 레버리지는 4월 1일, 5월 16일 쌍봉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2,770대 쌍봉 증거와 똑같아요. 그러면 25,600원에서 쌍봉. 얘는 그럼 여기는 쌍바닥이겠죠.
4월 1일, 5월 16일이 쌍바닥이에요. 그러면 요게 인버스곱이 올라가면 어떻게 돼요? 안 되죠. 지수가 삼성전자 누르거나 뭔가 시가상이 숏을 걸었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이때 삼성전자를 넣다 보면 얘는 75,000원, 77,000원이 요번에 어떤 상황이든 하단입니다. 요번에 엔비디아가 쇼크 나와도 75,000원에서 지지할 거로 봐요. 그리고 언젠가 여러분들 요번 고점이 86,000원이죠. 네. 금리 안에 뚫습니다. 저는 파생에 이용해서도 뚫고 늦으면 10월, 빠르면 7, 8월 요럴 때 뚫을 거라고 봐요. 그거 지금 보이지 않게 누르면서 작업하는 거 아닌가. 그러면서 삼성 밸류체인 관련된 종목들을 폭락이 나오거든요. 그러면서 어떤 종목들은 거기에 증자를 때려버려요. 하나마이크론이라든지 퀄리타스 반도체라든지 요새 증자. 그러면 오히려 그 급락 때 여러분들 그 역발상 전략으로 쌌을 때 사서 비쌀 때 파는 게 단순 논리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쌀 때는 오히려 팔고 비쌀 때 살라고 자꾸 하는 일반 투자자의 심리가 이게 족쇄가 되는 건데 오히려 유증 게임 하시는 게 나아요. 증자 받고 그 다음에 신주 상장되고 올릴 때 그때 때리는 게 이게 한 3개월에서 6개월 전략이거든요. 시간만 조절하시면 돼요. 네. 그러니까 오히려 여러분들이 사고 싶은 종목도 여기다 기아를 놓고 뭐 엔서를 놓고 요게 간단히 예를 들어서 어떤 느낌을 받으시냐면 코덱스 레버리지가 빠지면 지수가 빠지니까 간단히 예를 들어서 뭔가 숏을 걸었다는 얘기예요. 시가상이. 그런데 내가 사는 게 이게 오히려 올라가는 에너지 나올 때 그때 감을 잡으세요. 아, 얘가 숏에서 롱으로 바뀌었구나. 그거를 여기다가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이제 2차 전지 관련된 종목 납폭받아주들 아니면 뭐 하나마이크론 뭐 칩셋 미디어를 여기다 놓고 인버스 레버리지 놓고 선을 계속 삼각형을 그려다보면 여러분들이 이 파도의 느낌을 여기서 느끼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현대차를 바꿔볼까요? 현대차는 2월 달이 고점이었고 4월 달이 저점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수가 자꾸 여기 보시면 올라갈 때 얘를 중심으로 올린 거예요. 그래서 4월부터 얘는 롱으로 바뀐 겁니다. 그게 오늘 꽃을 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뉴스에 화나지만 단기적으로는 꽃을 핀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제 초과 수익률보다는 오히려 다른 걸로 확산되나 볼래요. 자동차 부품단에 뭐 HL 만도라든지 그 다음에 SA라든지 제가 가장 강조하는 현대오토 에버라든지 이런 쪽의 에너지로 순환되거나 또 오늘 또 가장 중요한 거는 수소연료전지도 있지만 수소차도 있거든요. 수소트랩. 그러면 뭐 일진 다이아라든지 일진 하이솔루스라든지 그쪽 종목들로 상대 수익률 극대화 전략들이 많다고요. 그런 것들을 노려보시는 게 어떻겠나 이렇게 진단을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장이 테마 순환 장세로 발빠르게 좀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오늘은 또 화장품 쪽에서 수소 쪽으로 수소 관련주 쪽으로 매기가 좀 집중되는 것 같은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앞으로 투자 전략을 수소 관련주를 어떻게 가져가면 좋을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좀 여쭤볼게요. 그러니까 수소 관련주가 더 가려면 현대차가 30만 원 뚫으면서 위에서 대롱대롱 매달려 있어 줘야겠죠. 수익률은 안 나지만. 네. 그러면서 밑에서 이제 기아가 10% 정도 올라오나. 이제는 기아가 10% 에너지가 있나. 11만 원이 12만 5천에 13만 원. 요게 그리고 이제 부품단으로 확산되나. HL 만도라든지 그 다음에 또 현대제철이라든지 그 관련된 부품단 종목도 많지 않습니까? 네. 뭐 SDV라든지 자율자동차라든지 이런 것들 연골고리 종목들. 그리고 수소의 연골고리는 일진다이아는 벌써 바닥에서 한 따발 정도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연속성이 더 가나. 2만 원이 벽이었는데 이게 뭐 2만 5천 원, 3만 원 정도 더 가나. 그런 것들. 그리고 수소 에너지 관련된 수소차 보면 또 저가주들이 많거든요. 뭐 유니크가 됐던 또 세종호가 이름 바꿨지만 이러한 또 이지라든지 이런 순환 종목들이 또 갑자기 30% 50% 그냥 으쌰 파동들이 나오나 이런 것들을 노려보시는 게 어떻겠나. 그래서 순환 매매는 계속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IT가 가거나 수소차 갈 때 가장 적은 화장품입니다. 저는 화장품이 그렇게 되면 이게 이제 숏이 걸려 그래요.
지금 화장품이 그 정도의 캐파가 되나요? 지금 예. 저는 이런 것들이 사모펀드 롱숏 전략이라고 봅니다. 지금 큰 게임들은 뭐 시가상위 종목들 사모펀드의 자산운용사지만 약간 나도 너도 밤나무 같이 나도 사모펀드야 네. 하는 부티크 비슷한 게 저는 제가 조사해 보면 200~300개 돼요. 그들 운영하는 자금이 만만치 않습니다. 저는 요새 화장품은 정식 자산운용사보다는 그런 부티크 작품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러한 급등주들을 그러면 이런 것들이 다 전직 뭐 펀드 매니저나 뭐 여러 가지 지금 자산운용사들이 구조조정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러면 이쪽은 3명, 5명이 한 팀이 돼 갖고 여기도 자산 사모펀드 운용 전략을 그대로 따릅니다. 간단히 예를 들어서 투자 조합 만들듯이 우리가 투자자들 모집해 갖고 IR합니다. 그래서 타켓 전략을 세워요. 그리고 언론 플레이를 해요. 그 다음에 리포트 분위기 다 똑같은 에너지 해놓고 그 다음에 매수해 갖고 에너지를 줘요. 이 종목들이 대표성 선도주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뉴스에 와 하면서 벌써 뭐 80%나 더블 났다. 선진 뷰티 사이언스 잉글우드 랩. 전 이거는 옆에도 가지 말라고 그럽니다. 이제 방송에서 이렇게 디자인을 예쁘게 하고 선도주입니다, 주도주입니다, 뭐 미국만 있는 게 아니라 중국도 하고 막 이렇게 떠들잖아요. 근데 그쪽 섹터를 한번 다 돌려보는 거예요. 화장품을 한번 전체로 다 돌려보면서 뿌려봐요. 네. 뿌려봐서 대장주가 거의 더블 이상 나왔고 선도주, 중소형주가 나오고 그런 것들이 4~5개 됐다. 그리고 가장 무거운 종목의 아모레지나 뭐 이런 것도 40~50% 정도 바닥에서 올랐다. 그럼 저는 이 테마는 순환은 끝났구나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의 가장 큰 적은 아까 얘기한 대로 테마에 지금 연초에는 다들 소부장이라고 그랬지 않았습니까? 제가 연말 1월달에 이거 팔아먹었으니까 사모펀드가 속지 마세요 하면서 한미반도체, 이스페타스 이런 것들 다 위에다 고른고른 놓고 뭐 HPS 입맛 떴면 뭐 HPS 뭐 그다음에 CXL 이런 종목들이 연초에는 막 연말 연초에는 주도주입니다 하고 난리 났잖아요. 그때 결론 보세요. 지금 고점에서 반토막 나온 거 또 증다 따라서 투매 나온 게 허다합니다. 그때부터 시작한 게 전력 설비예요. 전력 설비들은 어마무시하게 올랐어요. 네. 그러면 한번 보세요. 제가 이 시간 통해서 1월, 3월 달에 그나마 화장품주로 설정시키는 게 VT예요. 여러분들 이거 15,000원 깼어요. 이게 의미 있는 바닥 아닙니까? 이때 이 급락은 이 종목이 상장될 때 때문에 급락한 거예요. APR로 다 와라. 네. 분위기. 그런데 저는 이거 사겠습니다. 그게 거의 더블 개념이 나왔어요. 저는 이런 에너지가 나왔다는 아까 90%짜리가 서너 개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 종목은 저는 1년 동안 매매 안 합니다. 그리고 121선이 어디서 만나나 볼래요. 이게 3개월 걸릴지 5개월 걸릴지 6개월 걸릴지 이때 다시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것 조정할 때 다음 테마가 뭘까 할 때 지금 이 급등할 때 반대로 급락한 거 찾는 거예요. 그게 소부장입니다. 특히 삼성 밸류체인의 소부장이에요. 그 종목들이 완전히 그냥 고점에서 30에서 50% 빠진 게 허다합니다. 네. 그게 이제 3개월, 6개월로 다시 롱숏이 바뀌나 한번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게 APR도 21만 원에서 35만 원까지 한 이 60~70% 올랐거든요. 그러면 여기서는 호재가 나와도 차익 실현이 많이 나옵니다. 상대 수익률은 그렇게 크지 않고요. 아모레지입니다. 저는 요거 10% 나왔다고 봐요, 이제. 위에 먼저 선도주 급등한 거를 잘 위에서 때리기 위해서는 이제는 중심 종목들의 시가 상위 종목들을 이제부터 뭐 10% 더 올릴 수 있어요. 그러면서 위에 거 먼저 가고 팔아먹는 전략을 쓸 거겠죠. 그런데 여기서 10% 보고 따라가느니 새로운 거 하시는 게 더 낫다. 그게 수소나 또 우리가 전번씩 2주 전에 강조한 게 뭐죠? 원전 해체.
원전 한전 KPS라든지 오르비텍이라든지 바닥에서 조금씩 움직이지만 아직 10%대도 안 움직였어요. 네. 한전 기술은 많이 갔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런 걸 노리시는 게 더 낫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앞서서 삼성전자가 이제는 숏보다는 롱으로 갈 가능성이 크다라는 말씀과 함께 올해 안에 전고점이 86,000원입니까? 그거를 뛰어넘을 가능성도 있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화장품주들이 최근에 많이 올랐는데 올해 들어서 좀 많이 올랐는데 이 종목들이 쉴 때 소부장들이 그때 오를 수 있다라는 관점은 삼성전자랑 같이 맥락을 함께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아니 지금 삼성전자 누르는 게 네. 저는 파생과 연결된 의도적인 롱숏의 타이밍 조절 같아요. 그래서 요번에 눌렀다가 이게 누른 다음에 이제 꼭 그 4월 달에 현대차 누르는 거 똑같은 것 같아요. 네. 그래갖고 이게 누르다가 갑자기 탁 손 놔 보세요. 그럼 용수를 탁 튀잖아요. 그 타이밍을 노리라는 얘기예요. 그게 엔비디아 발이 될지 아니면은 여기서 한 번 더 빼갖고 공포 만든 다음에 그 다음이 될지 모르겠는데 저는 10월 달에는 꽃을 필 거라고 보는 거죠. 이 삼성전자 밸류체인이라든지 이런 것들은요. 왜 10월이에요? 지금 삼성이 구조조정을 하는 것 같고 문제점을 인식한 것 같고요. 그래서 그 반도체 수장을 이 시점에 갈았다는 얘기는 이거는 보통 재료가 아닙니다. 지금 거의 굉장히 전쟁으로 보면 굉장히 장수가 극단적으로 지금 앞으로 해서 막 할 결정권에 바꿔버린 거예요. 수장을. 그럴 때는 뭔가 얼마나 내부적인 갈등과 고민이 있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았다는 얘기는 그동안에 이끌어왔다는 게 아니었다는 얘기거든요. 뭔가 잘못됐고 그래서 뭔가 전환점을 사람을 바꾸면서 체제에다가 심는 게 이재용 회장님의 속마음 아닐까요? 네. 나는 그게 10월 달에 꽃을 필 것 같아요. 당장 못 피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수율 싸움이 될지 또 뭔가 미국과 중국의 대판 보이지 않는 전쟁 속에 요번에는 현대차가 그 에너지를 받았다면 삼성전자도 그 에너지를 받는 타이밍이 저는 7월 달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게 봐요. 7월 달이 네. 나토 정상회담이고 제가 연초에 7월 달 나토 정상회담 때문에 전쟁 관련주로 금년은 가시다 해갖고 이 물주기가 전력 갈등 먹자 뭐 이런 것들이 쫙 가지 않았습니까? 네. 7월 달이 또 하나의 분기점이 되는 게 나토 정상회담도 있고 파리 올림픽도 있지만 이때 금리 인하를 처음 시도하느냐 9월 12월로 넘겨진 날을 결정하는 게 저는 7월 연준이 같아요. 이 7월 달에 그럼 앞당겨서 7월 달에 하는 거는 이번 CPI 말고 다음 CPI가 데이터 디펜던스 되면 반드시 이제는 7월 달 그때 삼성전자 용수철 효과 나올 것 같거든요. 그리고 그 사이에 이 죽이는 거 보세요. 이게 데이터입니다. 이 연초 2월 달 요때가 현대차 죽일 때입니다. 딱 타이밍 보세요. 현대차 고점 찍고 급락을 시킬 때 얘도 삼성전자는 올리지만 이 종목들은 어때요? 개별 종목들은 반대로 그때부터 딱 고점 찍고 딱 죽이지 않습니까? 소부장 관련된 이때 1월, 2월이면 여러분들 그냥 이수페타시스, 한미반도체, HPSP 뭐 이런 것만 방송에서 들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얘기를 안 하잖아요. 그쪽은 얘기를 안 합니다. 한미 반도체만 고공행진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대장만 근데 수익 안 나요. 그냥 위에서 대롱대롱. 그러니까 그쪽 섹터는 지금 LS 일렉트론이나 H 일렉트로닉 같이 그게 뭐냐면 펀드가 이제 사모펀드가 ETF로 넘겨요. 네. 그럼 ETF 1, 2등에 놓아놓은 거예요. 그럼 거기서 그 반도체 ETF에는 한미반도체 1등이라는 얘기예요. 그럼 그거는 계속 위에서 고공행진만 하는 겁니다. 수익 안 줘요. 수익 안 줍니다. 그리고 밑에 단 종목들의 순환이 그동안 나왔지만 이제는 반대로 돌아가면서 급락시켰잖아요. 이게 63,000원이 35,000원까지 빠진 에너지 보세요. 그럼 저는 이게 이제 대반등이 어느 정도 나오나. 이게 다 똑같아요. 칩셋 미디어. 모양 똑같지 않습니까? 네. 이게 거의 반토막을 만들어요. 이 지금 장에 이거 우량 종목이거든요.
37,000에서 19,000원까지 마이너스 50% 만들어버려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SK하이닉스 팔아갖고 저는 이런 걸 가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얘가 30 내지 50은 10월달 정도 나오지 않을까? 삼성전자 직전 고점 왔을 때. 지금 자리에서 더 빠질 가능성은 없어요? 더 빠질 수도 있겠죠. 근데 그 빠지는 폭이 저는 그렇게 크지 않을 거라는 얘기죠. 삼성전자가 77,000원, 75,000원이면 얘도 10%더 빠지겠죠. 그러니까 사서 분할해서 모았다가 얘는 언제부터 파냐? 120에서 3만 원 넘어서부터 파는 거예요. 직전 고점까지 가면 다 파는 거고요. 네. 이게 이제 6개월 정도의 전략이 나올 거고, 그 다음에 ESD 똑같아요. 하나마이크로는 유무상 증자까지도 했어요. 그러니까 증자받기 게임으로 신주 상장되고 나서 하면 얘 다시 또 33,000원, 35,000원 유상 무상 받고 33,500원 팔아보세요. 수익률이 얼마나 나오겠습니까? 이런 작업들을 이제부터는 사기 싫은 쪽을 하시라는 얘기예요. 주식은 사기 싫은 쪽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 피바다나 관심 없는 거거나 시장이 막 떠들고 인기 있는 것들은 오히려 조심하세요. 이게 실전의 기본적인 생리입니다. 제가 피바다가 나거나 우리 템플더경의 철학을 따르자. 우리가 가장 따라갖고 ETF로 최고의 수익 나는 게 1월 달에 ELS. 홍콩 ELS. ETF가 40% 났습니다. 네. 그때가 5,000개 할 때 7,000원이었거든요. 10,000원이 넘었어요. 제가 10,000원까지 봅니다. 근데 그것도 넘었어요. 그러니까 나쁠 때 사서 시장이 이제부터 되거나 흥분할 때 그때 파는 게 실전에서는 가장 효과적인 전략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장의 피바다에 공포 만드는 게 소부장 중소형주하고요. 그 다음에 건설주입니다. 전번 시간에 건설주, 현대건설 이런 것들을 오히려 그래서 이제 ETF는 코덱스 건설 사시는 게 어떻겠나. 이제 원전주에 현대건설이 들어갈 때 그때 보자. 뭐 이런 거하고 똑같이 전략을 세워드리고 있습니다. 네. 삼성 밸류체인 그러니까 소부장 중소형 종목들 어떻게 매매하면 좋을지 투자 전략까지 함께 짚어봤습니다. 다음 주제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누가 뭐래도 2024년 올해는 LS그룹주 매매하신 분들의 수익률이 굉장하셨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대표님께서는 LS그룹주 중에서도 LS마린솔루션을 강조를 해주셨었잖아요. 최근에 주가 흐름이 굉장히 좋던데 이 종목 들고 계신 분들은 어떻게 좀 시각을 가져가면 좋을까요? 이제 팔고 사고 하셔야겠죠. 그럴 때 저는 네. 기준이 이런 로직을 딱 그려놓습니다. 여러분들도 참고하세요. 네. 도움이 많이 됩니다. 사는 거는 겨울 패턴, 역배열 때 남들 차 120선 밑에서 옆으로 기거나 떨어지거나 뭐 그냥 말도 없고 거래량도 없고 이때 사서 간단히 예를 들어서 21이 120 뚫을 때가 봄입니다. 그 다음에 저점에서 한 30에서 50,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20 이격이 이게 10,000원이면 15,000원 정도. 이게 이제 여름 2단계. 그 다음에 마지막 단계가 더블. 네. 이격이 더블. 그럼 매매. 그러면 시장에서 광부를 해요. 이렇게 많이 갔는데도 뭐 템버가 한다고 막 떠들어요. 이게 저는 매매하지 마 위치라고 그럽니다. 이거를 LS 그룹으로 딱 다 돌려봐요. 그러면 LS 일렉트로닉입니다. 7, 8만 원이 겨울이었어요. 7, 8만 원 하신 분 제일 잘하신 분. 네. 그 다음에 121이 지금 10만 원입니다. 지금 얼마예요? 22만 원. 이격 100%예요. 이거 왜 해요? 이게 이제 원자력 ETF의 1, 2등입니다. 그럼 얘는 한미반도체에 꼴 난다고요. 좋은 얘기 계속 나올 거예요. 초과 수익률 10%, 마이너스 20도 언제든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갑자기 20% 빠지면 할래요. 그럴 때는 계속 뒤풀이 파동이 있을 테니까. 그런데 LS 에코 이것도 122격 더블이에요. LS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LS 그룹이 다 어마무시해요. 네. 바닥에서는 뭐 3배, 4배 간 것도 있고, 그 다음에 122격 더블 돼서 매매하지 마 위치. 근데 LS전선도 최근에 헐이에요. 그런데 LS전선 때문에 제가 LS 마린 솔루션을 찍어 드린 겁니다. LS전선이 수주한 케이블이나 이런 것들이 LS 마린으로 독점으로 갈 테니까 실적이 계속 우상향일 거다. 그런데 LS 마린도 보세요. 이게 더블이면 2만 원입니다. 오늘 16,000원까지 갔어요. 이제 얼마 안 남았죠? 4,000원. 그러니까 팔았다 샀다 팔았다 샀다는 아직 있어요. 그런데 제가 오늘 이거를 팔아갖고
권해드린 게 있습니다. 이 종목입니다. LS 머티. LS 머티는 완전히 옆으로 켜요. LS 그룹인데 얘가 신재생 SOFC. 이제 이런 게 가는가 보시고요. 그 다음에 LS에서 LS 넥토스도 안 갔어요. 근데 얘는 안 할래요. 왜요? 얘는 프로스펙스 신발하고 그 다음에 LS 본사 건물 임대업하는 회사입니다. 성장성이 그러니까 있나요? 지금 예를 들어서 아니 올라는 가겠죠. 네. 그런데 끌기에는 지금 운동화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임대업이라든지 이런 게 시장에 끌기가 LS 그룹이니까 낙수 효과가 있으니까 다른 것 때문에 이거 뭐 한 30% 정도 에너지는 나올 수는 있어요. 근데 주도주는 아니라는 얘기겠죠. 그러니까 LS 머티가 훨씬 더 낮고 그래서 LS 마린 솔루션 갖고 계신 분은 거의 50 내지 70%는 파세요. 그리고 14,000원이나 그 아래에 눌림목일 땐 사고 그러면서 최종 목표는 2만 원입니다. 얘도 2만 원 높아 가면 매매하지 마 대상에 집어넣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LS 머티리얼스로 다음 순환 타이밍을 여기도 이게 상대 속도입니다. 그리고 저는 경제는 낙수 효과가 없는데 그룹은 낙수 효과가 있어요. 네. 이게 일단 담보 잡고 커진 거 하나그룹도 옛날 하나 그룹도 한번 잘 보세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어마무시 오른 다음에 그 다음부터 돌아가면서 다 관리 들어가잖아요. 그룹의 개별주는 낙수 효과가 있다. 그러니까 너무 급등한 거를 담보 잡아서 밑에 걸 관리하는 에너지가 들어갈 테니까 이것도 참고하십시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LS 그룹주가 올해 한 해 내내는 좀 괜찮을 수 있다. 이런 시각에서 좀 해석을 하시나요? 아, 그렇죠. 지금 이게 돌아가는 양상 보세요. 네. LS 그룹이 곧 AI 데이터 센터입니다. 그 해저 케이블 깔라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또 미국 밸류체인이에요. 그럼 변압기, 송전소 뭐 이런 것들을 모두 하는 게 LS 그룹이에요. LS 전선 뭐 이런 등등등등. 그리고 이게 연동되니까 구리도 확산되잖아요. 이런 게 다 연골고리도 다 나오는 게 이게 아직 공장 짓도 않았고 짓기 시작하고 이런 것들이 한 3년 갈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주가를 3년 갈 거를 지금 금년 1년에 LS 그룹은 다 끌어 당긴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넘어간 거는 네. 하지 마세요라고 해드리는 겁니다. 그룹의 개별주에는 낙수 효과가 있다라는 말씀으로 LS그룹 관련주 매매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참고할 만한 내용을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저희 이제 다음 이슈 또 볼 텐데 가장 강력하게 주도주 물줄기를 이야기하시는 전력설비 다음으로 강조하시는 게 원전주였습니다. 그런데 5월 18일에 나왔던 기사인데요. 미국 행동주의 공매도 투자자 아이스버그 리서치가 미국 SMR 소형 모듈 원전 기업 뉴스케일 파워에 대한 공세를 높이고 있다라는 뉴스가 있어서 이제 관련 종목 투자하는 분들이 좀 우려하고 계실 것 같다는 생각이 아니 들었거든요. 제가 그날 그래서 네. 얘네들은 공매도 보고서 그 때려놓고 때려서 먹는 애들이다. 여기도 다 얘 집단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날 페이스북에 네. 아이스버그 때문에 그거 얘네들 잘 들으면 그때 15% 급락했어요. 뉴스케일 왕창 사라 그랬어요. 오히려 그걸 이용하십시오. 왜냐하면 저는 이 SMR은요. 언제 끝나냐? 이거 미국 정부하고요. 빌 게이츠가 있습니다. 빌 게이츠요? 예. 빌 게이츠 아마존 있고 빌 게이츠 중심의 SMR 기업, 비상장 기업, 빌 게이츠가 운영하는 비상장 기업 SMR. 네. 이게 상장될 때 끝납니다. 저는 이런 대주주의 탐욕 그림으로 지금 미국도 지금 어떤 면에서는 오늘 수소 연료 전지 이것도 미국 밸류체인에 다들 석탄보다 화력 발전을 SMR이나 바꾸는 것도 있지만 태양광이나 신재생으로 바꾸는 것도 있을 거 아닙니까? 거기에는 수소 연료 전지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금 오늘부터 곽광을 받는 거고 네. 그러면 뉴스케일은 지금 뭐 그 내용을 보시면 기술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2030년 가야 뭔가 그럼 2030년까지 가죠. 가면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간단히 예를 들어서 이거는 추세라고요. 자, 이 종목을 항상 얘기하잖아요. 2013년, 14년 때 10불, 20불 때 테슬라 매매하는 느낌의 직관이 든다. 그때 테슬라 상장 폐지된다고 그랬어요.
10불, 20불 때. 네. 그 기업들 상장 폐지되고 말도 안 된다고 그러고 이게 되냐? 그런데 이게 거의 290불까지 가지 않았습니까? 이게 방향성이거든요.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뭔가 먹거리가 이거 건드리면 나올 거다라고 뭔가 그 아이스버그에서 쓴 거예요. 나는 감사합니다 그랬습니다. 이런 게 이제 먹거리가 생겼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요 날입니다, 요 날. 요 급락. 요 때가 5.8불이에요. 그 다음에 주가 보세요. 추가 급락이 됩니까? 얘는 지금 5불과 10불을 박스를 거누시죠. 그래서 7.5불이 저항이 아래 지지가 되면서 튈 때가 다음 그림이 나온다. 당분간은 요번에 7.8불이 고점이고 요 아이스버그 나올 때가 5.8불입니다. 여기서 왔다 갔다만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를 치고 나가는 거는 네. 우리나라한테 물어보시죠. 우리나라요? 한전 기술이 10만 원 가고 현대건설이 막 가고 지금 저는 SM이나 원전은 우리나라가 먼저 선도한다고 봅니다. 우리나라가. 그게 곧 미국 짓는 기술이 지금 SMR에서 그 짓는 기술력을 갖고 확보하고 뭔가 할 수 있는 게 현대건설하고 삼성물산입니다. 이 두 기업이 움직이나를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하나는 한전기술. 우리가 이제 가장 강조하는 대장주 한전기술 아닙니까? 우리가 총선 끝날 때 이 방송도 기억나셨을 거예요. 원전 그 정책 문제 큰일 났다 하면서 급락파동 나왔지 않았습니까? 7만 5천 원에서 그때가 한전기술 같은 경우가 어디 있냐? 여기 있네요. 여기 5만 3천 원까지. 요게 요 에너지 보세요. 제가 이때 이 종목만 사면 더블 먹을 겁니다. 예, 7만 5천 원 다시 뚫습니다라고까지 방송에서 얘기해 드렸을 거예요. 지금 이제 7만 2천 원, 2천 원 왔습니다. 요거는 매매 잣대로 제가 38.2와 61.8에서 트레이딩 하실 분들은 팔았다 샀다 하십시오. 10만 원 가기는 바로는 어려울 거예요. 이 10만 원이 가려고 그러면 어떤 에너지가 나와야 되냐면 이제는 누군가 SMR에 대한 사우디나 미국에서 수주가 들어왔다는 게 확인됐을 때 가능할 겁니다. 그 발주가 들어오나 보세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추적을 해보시고 그 다음에 여기서 또 하나 원자력 ETF를 체크하세요. 이게 5월 8일 날 보여드린 겁니다. 5월 8일 날 제가 2주나 3주 단위로 이 포트의 순서가 어떻게 바뀌나를 얘기해 드린다고 그랬어요. 1, 2등 바뀐 거 없습니다. 근데 2주 만에 바뀐 게 딱 나와요. 한전기술과 현대건설의 위치군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뭐가 바뀌었냐면 네. 두산 인프라코어가 3위로 올랐어요. 에너빌리티가. 두산 에너빌리티가. 네. 네. 두산 에너빌리티가 먼저 올랐어요. 체코 수주한다에 배팅한 것 같습니다. 6월 달에 볼리비아하고 체코 이제 우선 협상자를 발표하거든요. 네. 체코가 우리가 될 것 같다라고 배팅을 한 것 같아요. 그러면 이게 또 트리거가 될 거 아닙니까? 지금 1, 2등에서는 수익이 안 납니다. 그러니까 이건 주가 관리만 하고 요 밑에 있는 게 위로 올라올 때 수익이 납니다. 요 에너지에 14,000원이 18,000원 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게 근데 아직까지 현대건설하고 한전기술은 변화가 없어요. 오히려 얘가 올라와서 1등 한 순위가 밀렸습니다. 그러니까 현대건설이 요 4등이나 5등 가면 이거는 20, 30% 올랐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 다음에 한전기술이 3등으로 들어가요. 그럼 10만 원 넘었다는 얘기예요. 요렇게 제가 한 달마다 요 위치를 같이 체크해 드릴 테니까 요 롱숏의 변화를 잘 보시면 순서를 볼 수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요 기간 동안에 아직까지 한전 KPS, 우진엔테, 그 다음 BH, 우리기술, 뭐 이렇게 주변 종목들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많습니다. BH, 우리기술, 오리비테, 두산 에너빌리티는 1단계 올랐고요. 아직 안 올라간 게 많아요. 후발주에서. 이런 것들 노리시는 게 상대 수익률이 더 낫지 않을까? 또 이렇게 진단해 드립니다. 소형 모듈 원전 그러니까 SMR을 선도하는 건 우리나라 기업이 될 것이다. 그 중심에는 현대건설과 삼성물산이 있으니까 주가가 움직이는 시점을 잘 봐야 된다는 말씀 해주셨습니다. 저희 이제 다음 이슈 또 바로 넘어가 보고 싶은데 커넥트웨이브 소액 주주연대 대표를 맡고 계시잖아요. 요새 그래서 시장의 관심도 아주
강한데요. 사모펀드의 문제점을 좀 짚어주고 계시죠. 일단은 지금까지 어떻게 상황이 좀 진행되고 있는지 시청자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요. 일단은 커넥트 웨이브는 24일 날 그 MBK가 얼마 지분 확보했느냐가 문제겠죠. 5월 24일까지가 공개 매수 기간이잖아요. 네. 지금 뉴스 나오는 걸로 보면 MBK 파트너스가 한 70% 정도의 지분을 갖고 있는 걸로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뭐 많이 못 모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저희 소액주주들이 많이 모아갖고 한 3%는 넘어서 다음은 이제 자진상폐가 전략이 어려우면 네. 교부금 합병으로 해갖고 이제 그 임시주총을 열어서 교부금 합병 제도로 갈 거예요. 그러면 저희는 반격은 이제 임시주총 속에 이제 사회이사 3% 우리 사람들 선임하거나 뭐 해서 최대한 막아볼 수 있는 사이클을 막아보려고 그러고 네. 그 다음에는 요새 사모펀드 에너지가 문제가 많습니다. 요번에 여기도 지금 제가 그 비상장 기업들 희석화시켜서 평가해 보면 한 4만 원이 제각이에요. 커넥트 웨이브가. 예. 네. 4만 원 이상 받을 수 있는데 그건 18,000원에 그 공개 매수하니까 이 투자자들 그냥 어떤 면에서는 자본의 폭력이라고 보거든요. 이게는 법률을 위반한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 사모펀드들이 이 법률을 이용해서 소액주주의 그 매매 권리나 그 간단히 예를 들어서 지금은 저평가됐어도 이 가치가 높으면 시간을 거래되면 언젠가는 오르지 않습니까? 이거를 다 박탈을 시키는 거예요. 거래할 수 있는 자유. 네. 그러니까 이거를 자본의 폭력에 의해서 자진상폐 하는 걸 막아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시도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락앤락은 이제 계속 뭔가 문제가 돼서 막아지는 것 같아요. 공개 매수 단가도 좀 노이즈가 나오고 그래서 이러한 소액주주 연대도 좀 힘을 합쳐갖고 문제를 자꾸 제기하면서 이런 흐름을 자꾸 얘기해야 되는데 요새 핫 이슈가 되는 게 그 LG 노이즈 아세요? LG그룹 관련해서 BRV 사모펀드와의 노이즈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어떤 내용인지 좀 짚어주세요. 이것도 저는 사모펀드의 문제점이라고 봐요. 여러분들 사모펀드는 친절하지 않습니다. 그들만의 리그로 단서 뭐 파트너들 대표는 뭐 5명 정도, 3명, 5명 그들이 다 관할하고 있고 네. 다 외국인이에요. 우리 한국 사람 여기 BRV 사이트 가면 이거 딱 나와요. 그리고 설명 없어요. 이것만 나와요. 이것만. 네. 그런데 이제 자세히 들여다보면 여기에가 간단히 해서 그 제가 에코프로 머티를 20만 원대 이거 반토막 이상 됩니다라는 게 이 사모펀드 전략 때문에 이 방송에서 그렇게 떠든 겁니다. 이제 BRV LG그룹 노이즈 때문에 최근에 이틀 전인가 갑자기 9% 빠지고 이게 5월달 보유해서 물량 나온 거 때려버린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 지금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이게 에코프로 머티 블록 딜 이게 벌써 1년 전에 파악을 하셨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20만 원대 이 시간 통해서 이제 하지 마세요. 토막됩니다. BRV가 엑스트합니다. 그러면 이 BRV가 얼마나? 28,000원 날 거야. 28,000원짜리가 20몇만 원 갔다가 지금 9만 원, 10만 원이라도 이걸 엑스트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네. 에코프로 머티 주가예요. 이 빠진 거 보세요. 제가 2024년 왜 노래 부르면서 옆에 가면 안 됩니다를 미리 6개월을 예측해 드렸는지 이 사모펀드의 X 전략 때문에 얘기해 드린 겁니다. 그런데 그리고 에코프로도 똑같이 그 얘기를 해드린 거예요. 이분입니다. 다 외국이고 이제 여기 아시아 그러니까 미국 팀 여기가 이제 아시아 팀의 두 분인데 중국인하고 윤관 이분인데 이분이 이제 그 LG그룹 맞사이세요. 그리고 이분 부인 되시는 분이 구연경 요새 이 LG 장려 구연경 주식 기부하겠다가 하다가 문제된다. 이게 무슨 종목이냐면 매지온이에요. 이게 또 무슨 문제가 되냐면 기부를 했는데 받아주면 큰일 날 것 같으니까 이제 안 받아주는 걸로 결론을 내는 것 같아요. 이게 뭐냐? BRV가 투자한 기업이에요. 네. 그걸 부인이 산 거예요.
그럼 금감원이 들여다보기에는 이거 미공개 정보를 한 거 아니에요. 네. 수익도 어마무시하게 났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기부하시려고 그래요. 그런데 받으면 어떻게 돼요? 요새 LG 그룹이 구광모 회장과 그 구영건 이렇게 해서 뭐 또 상속 뭐 해갖고 노이즈 있죠. 이거를 주관하는 게 또 이분이에요, 다 BRB. 그러니까 LG 그룹이 즉 사모펀드가 그 효성그룹이 됐던 한미약품그룹이 됐던 그 1세다가 뭐 돌아가셨거나 뭐 할 때 그 틈새를 이용해서 뭐라 그럴까요? 돈을 대줄 테니까 뭐 2대 주주, 3대 주주한테 네가 1대 주주 돼갖고 이걸 점령할 수 있어. 그러면서 같이 한번 해볼래 해갖고 이 인간의 탐욕을 자꾸 연결시키잖아요. 네. 그런데 잘 될 때는 괜찮았지만 여기는 항상 족쇄에 풋옵션 조항을 겁니다. 만약에 안 됐을 땐 너는 어떻게 해라. 그래서 그거 갖고 지금 난리 난 게 스타컴 1조 분쟁 아닙니까? 교보생명 1조 분쟁이 거기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거를 왜 경고시키냐. 네. 이게 다 중국계 자본으로 다 이동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뒤로 들여다보면 거기에 투자한 실제 투자 전주는 중국계 자본들입니다. 이게 우리나라를 공격하는 게 돼요. 이거를 지금 현재 가다에서 행동대에서 사모펀드가 특화돼서 그거를 하는데 이게 노이즈 일으키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가장 강력한 에너지가 뭐냐? 주가 희석화 전략이에요. 주가 박살내갖고 아니 싸게 만들어갖고 커넥터 웨이도 4만 원짜리 배당 3년 동안 안 해요. 네. 그리고 나쁜 거 이렇게 해서 희석화시켜요. 전화자지 발행하고. 그래갖고 10,000원까지 빼요. 그래서 거기서 또 올리니까 이제 좀 밑에 산 사람들은 제값 주는 거다 하고 착각하게 만드는데 이게 다 그 전략들이거든요. 제가 보면 여기서 가장 커넥트 웨이브의 가장 중요한 건 지오형 인수입니다. 얘네들 다 의약 플랫폼을 다 M&A예요. 네. 오스타임 임플란트 지오형. 지오형은 어마무시한 회사입니다. 여기는 블랙스톤이 갖고 있는 거를 그러니까 사모펀드는 사모펀드끼리 다들 통하는 거예요. 그리고 요거 하기 전에 또 프라임 브로커 하는 게 모간 스탠이나 JP 모간입니다. 그럼 모간 얘네들은 또 공개 매수 전에 3, 4일 전에 또 몇백만지 사요. 또 네. 이렇게 저러도 짜고 고스톱을 친다고요. 이런 것들 조사해도 우리가 못 막아요. 이런 것들을 그나마 소액주주 운동으로서 막아야 되지 않겠나. 뜻대로 되지 않게끔. 그래서 이 부분이 앞으로 저는 한두 가지가 아닐 겁니다. 네. 그리고 제가 더 걱정하는 거는 너도 나도 밤나무. 사모펀드 중에 등록되지 않은 뭐라 그럴까요? 200~300개 되는 부티크 형식의 사모펀드 투자조합 형식이 네. 요새 테마주 게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그들만의 리그들이거든요. 어떤 거는 주가를 인위적으로 급락시켜요. 여기서 주가 급락 전략이 나오는 겁니다. 이유는 뭐 급락을 시켜요. 악재를 퍼뜨려요. 아니면 증자를 터뜨려요. 그래서 우리들한테는 다 털게 만들어요. 근데 3개월, 6개월 보면 나중에 그 턴 거를 지네들이 빅펀드를 다 모은 다음에 급등시켜놓고 또 팔아먹어요. 그런 펀드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제가 이 방송이 제가 취지가 팔로우 더 맨, 팔로우 더 머니 아닙니까? 네. 그 업계를 제가 외국에 있을 때 했거나 좀 알아볼 수가 있어서 정확하게 얘기를 못 해드려도 매매하지 마라고 자꾸 이렇게 하는 거는 다 거기에 전략이 6개월 후나 1년 후에 그게 나올 거니까 여러분들 눈에는 안 보여도 이렇게 대비를 하십시오라고 이 방송에서 계속 강조하는 것도 사모펀드 팔로우 더 맨, 팔로우 더 머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매지원 갖고 계신 분도 37,000원 대두 잡으십시오. 여기도 노이즈 확장돼 갖고 이분이 또 세금 문제가 걸리거나 이렇게 하면 또 에코프로나 이 매지원도 문제가 될 거라고요. 주가 그러니까 이거는 기업 가치로 분석해 갖고 뭔가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다른 변수의 영향력이 있는 거예요. 네. 그거는 우리 일반 투자자가 알 수도 없고 검증도 안 돼요. 그러니까 그나마 제가 정보력으로 사모펀드 이런 추이를 미리미리 얘기해 드릴 테니까 이런 대상 여기 보시면 종목도 안 나와요. A사라고만 나와요. 반도체 바이오업체 A사. 네. 이거 매지온입니다. 요새
그 HLB 노이즈도 굉장히 심하고 뭐 큐렉셀인가 요새 그 뭐 임상이든 뭐 또 반환되거나 해서 갑자기 짱돌 하한가들 맞잖아요. 이런 것들 다 뒤에는 사모펀드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모펀드의 그 롱숏 전략에 네. 우리는 당하지 말자.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이거를 소액주주 운동으로 뭔가 좀 힘을 합쳐갖고 좀 경각심을 주자 해서 시도를 해보고 있는 중입니다.